자, 일단은 우리 카카오 관련돼서 카카오가 일단 모빌리티 지분 매각 추진이 중단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는 또 오늘 나온 거 중에서 어딨냐, 그 간편 송금. 카카오 이거 카톡 송금하기 못한다 요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다시 구태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송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뭐야,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 그럼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이 세금이 붙어야지. 그러고는 이 세금이 붙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개인정보가 있어야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현금 없이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뭐 카드, 페이 요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내가 너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돈을 송금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개인정보가 있냐? 현 시스템 내에서는 개인정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카카오톡에서 송금하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은 계좌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페이는 이게 없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는 내 자본이, 내 돈이 누구한테 어떻게 옮겨가는지에 대한 추적이 어렵지. 그러니까 탈세 때문에, 그죠? 카카오톡 인증 자체가 전화번호잖아 그러는데, 이 전화번호, 그러니까 그 정보를 금융 쪽에서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카카오페이도 받으려면 계좌번호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 카카오뱅크 말고요. 이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페이는 그 우리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뭐가 나옵니까? 카톡이 나오죠. 그 카톡 정보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카톡 아이디에 어떻게 보면은 마일리지 방식으로 충전해가지고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뭐 카카오페이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뭐 카카오 어떻게 보면 카카오라고 하는 그 어플들 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데도 쓸 수 있는데, 이게 마일리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불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선불을 할 때 현금 주고 이게 충전해 놓으면 우리 선불폰도 그거잖아요. 현금 주고 충전하면은 그 개인의 정보가 그렇게 빡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은 카카오페이라는 것 자체가 금융권에서 추적할 수 있는 금융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융 실명이 인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금을 카카오페이로 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카카오페이로 내고 있는 세금이 뭐냐 그러면은 카카오페이에서 세금 계좌로 정보를 받아와서 송금하는 거지. 그게 금융 기록이 남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얼마를 들고 있다라고 체크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거지. 요거를 선불 충전해가지고 서로 돈을 보내고 요걸로 뭔가 결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를 추적이 안 되니까 이거를 뭘로 하겠냐? 카카오페이가 장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제 카카오페이를 만드는 것도 카카오뱅크처럼 개인정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랑은 뭐가 달라 이제? 잠깐만 여기서 문제는 이거야. 지금 그러면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따로 상장돼 있어.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톡 하면서 카카오페이 계좌 만들려면 본인 인증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본인 인증을 했어. 근데 그게 금융권에 정보가 안 간대.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금융권으로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넘겨달래. 근데 그러면은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랑 뭐가 달라?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뭐가 달라? 뱅크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은행 허가증이 있는 곳이고, 카카오페이는 은행 허가가 없는 곳이다. 야, 뭔가 이상해지지 이게? 이게 뭔가 이상해지는 곳이에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카카오 증권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는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페이 증권,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인수한 증권사에다가 계좌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카카오페이랑 카카오페이 증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 그러면은, 지금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통신사 마일리지 같은 거예요. 통신사 마일리지처럼 본다고. 이거는 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통신사만 확인 가능하지. 금융감독원에서 야, 그 테이버 새끼 KT도 쓰고 LG도 쓰고 SKT도 쓰던데 그 마일리지 얼마씩 남았노? 작년에 2월 된 마일리지가 얼마가 있노? 그러면은 그걸 제가 왜 알려드려야 됩니까? 이러지. 그런데 국세청에서 저 신한은행 형님들, 저 그 테이버 요새 그 세금 관련돼서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 계좌 내역 가져오세요. 깔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냥 말 그대로 이걸 못 까듯이, 통신사 마일리지를 그 금감원이 깔 수가 없듯이 이거 금감원이 못 간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카카오도 문제인데 누가 문제예요? 저는 이거 딱 떠올랐을 때, 이 얘기 딱 나왔을 때 이 새끼 조졌다 했던 게 딱 떠올랐어. 누구? 당근페이, 무신사페이. 우리 지금 이런 것들 다 조지는 거야 지금. 땡땡페이라고 하는 거 싹 다 조지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도 다 이제
은행처럼 모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뭐 사용하는 것들 혹은 이런 결제 내역에 대해서 다 실명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죠? 페이 들어간 건 다 조진 거냐? 페이 들어간 게 이제는 대중적인 걸 제외하고 이런 페이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것도 연장되면 어디로 가요 이거? 이것도 연장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동일한 법률로 이거 블록체인에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거든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나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페이의 개념이 우리는 컨셉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동네 마트에서 뭐 했습니까? 마일리지를 쌓아주지. 이게 뭐 때문에? 재방문을 하시라고. 하나의 처음에는 영업 수단이었어. 그리고는 이걸 보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쌓아서 재방문을 유도한다. 그러면은 동네 마트 혹은 동네 커피숍에서 좀 더 진화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옵니다. 저도 우리 동네 커피숍에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뭐합니까? 선결제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친구들 왔을 때 아니면 동생들 왔을 때 아니면 우리 주변 친구들 뭐 이렇게 뭐 우리 동네 오면은 거기서 커피 사 먹으라 그러고는 선결제. 그쵸, PC방 선결제 저런 거. PC방 같은 거. 커피숍이라기보다는 PC방까지 넣는 게 낫겠다. 저는 커피숍에서 선결제를 하는데 이 커피숍, PC방 이런 데 가시면은 이런 데 뭐 했어요? 여기가 선결제였잖아. 이거 지금 10년, 20년 된 문화야. 이거 뭡니까? 고객 유치거든요, 이게. 먼저 돈을 넣어놓고 안 오면 이 돈 날리니까 니는 계속 올 거 아니야. 대신에 선결제만 할인해줄게. 그러니까 이거잖아. 선결제만 할인해줄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온라인화되고 어플에 이게 녹아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 선결제한 이 금액이 뭐에 이용돼요? 송금에 이용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P2P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의 이동이 가능해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융권의 금감원 쪽에서 혹은 저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응 하는 거지. 잠깐만. 이게 한 번, 두 번, 10,000원, 20,000원 가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충전해서 송금 기능이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온라인 매체들, 내가 너한테 돈을 준다라는 이런 온라인 매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당근페이 이런 거, 내가 돈 충전해놓고 내 돈을 니한테 주는 거잖아.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빠가 아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 근데 그냥 주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 그럼 아빠의 1억짜리 그 뭐 롤렉스가 있어. 이거를 아들이 아빠한테 팔아. 응?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아빠 1억짜리 롤렉스를 아빠한테 다시 팔아. 그리고는 아빠가 아들한테 뭘 줍니까? 당근페이로 1억을 줍니다. 세금이 부과가 안 돼요. 세금 부과가 안 되지 이거. 왜? 저 롤렉스가 누구 건지를 몰라. 그리고 당근페이가 실명 인증이 안 돼서 가족관계라는 게 안 나와. 페이에서 돈 뺄 때 수수료가 붙나고요. 아들한테 1억 좀 세금이 얼만데? 아들한테 1억 좀 세금이 얼만데 이게? 증여세가 얼만데? 아니 아빠는 이 롤렉스를 팔 생각을 안 해. 아니 아빠가 이 롤렉스를 팔 생각이 없다니까? 안 받아서 모른다. 얼마냐?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성인 기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5천만 원 넘어가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뭐 증여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근데 이걸 어플을 이용하면 이거를 10번 하면? 10번 하면 근데 이런 부분이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실명제를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실명제에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를 때리는 거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의 그 자본의 이동,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이 규제가 들어오는 건데 하필이면 거기도 카카오도 걸려 있는 거지. 네이버는 200만 원까지만 된다. 카카오도 200만 원까지 됩니다. 근데 당근페이는 더 되죠? 더 되지 않나? 이것도? 네. 네이버페이는 괜찮으냐? 네이버랑 카카오 정도는 저는 뭐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카뱅 안 만들었냐, K뱅크 안 만들었냐, 토스 안 만들었냐, 만들었거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에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은 익숙해요. 그리고 카카오를 못 믿냐? 네이버를 못 믿냐? 믿지. 이미 얘네들은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카드 등록해놓고 쓰는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내 은행 계좌 묶어놓고 쓰는 사람들도 존재해. 아니 네이버랑 카카오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냐? 얘네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요런 조그만한 혹은 새로 생기는 이런 어플들은 사람들이 믿고 개인정보를 주겠냐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조그만 잘 모르는 요런 어플들은 이제 땡땡페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 한번 뭐 1회 그 송금 한도를 5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1,0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저떻게 할 거냐 그 얘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머지 포인트 이런 거 그 뭐 그런 것도 얘기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법적인 제도를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나오는 건데, 안 그래도 안 좋던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런 그 투자 심리가 요런 거 한 방에 아주 그냥 뚝 뭐 장기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이것 때문에 뭐 큰일이 발생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이제 이 포인트. 여기에서 그래서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이제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다른 게 없어지거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거고요. 코인으로 주고받고 하면 착규님들 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해 주는데 지가 비밀번호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도 없어.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 혹은 뭔가 그 제도권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파하는 건 이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 기술 발전 속도를 누가 못 따라가? 제도는 못 따라가죠. 그리고는 이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기술을 잘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그 사익 편취라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아는 것은 이미 걸리는 건데 대중이 모르는 것, 그리고는 제도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항상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IT 버블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2008년 뭐 리만 브라더스 때도 그랬고, 그럴 때 사람들이 모를 때 빅쇼트 쳐가지고 완전 쇼 때려가지고 마이클 버리언 같은 경우에는 돈 겁나 벌었잖아. 그럴 때마다 역사에 남을 만큼 큰 부자가 튀어나오긴 해요. IT 버블 때 실제로 제프 베조스 형이, 그리고는 페이팔을 갖다 팔면서 일론 머스크 형이 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왔지. 근데 요런 거를 놓고 보실 때 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혹은 이런 걸 하면서 어플들이 본인들의 페이 시장이라고 하는, 핀테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뭔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제도권에 넣겠다, 편입하겠다, 제도권에서 이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 배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네이버 페이는 솔직히 걱정을 안 하는 게, 네이버 페이는 그래서 성장성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죠. 그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이버라고 하는 전체에서 원래 네이버 내에서 성장 산업이었고, 네이버 전체 매출에서 네이버 페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았다라는 거지. 아니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뭐 삼성페이도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삼성페이는 카드만 연결하는 거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래도 지금 가장 대중적인 게 네이버페이 아니면 카카오페이인데, 네이버라고 하는 이 주식,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 내에서 네이버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냐? 낮지. 이건 낮아. 근데 카카오라고 하는 곳에서 카카오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카카오가 불쌍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봐봐요.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 비중은 없지. 왜? 따로 상장돼 있잖아. 그리고 따로 상장돼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페이만 놓고 봤을 때 얘는 그러면은 야, 왜 분할 상장을 해가지고 범수형은 카카오 주주와 카카오페이 주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드냐 이거지. 그지 않아요? 그럼 욕은 카카오만 존내 욕 처먹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이런 얘기가 딱 나왔을 때 뉴스도 그렇죠. 송금하기, 요거 관련돼서 얘기 하나 하면 간편 송금 금지해서 카카오페이 주가가 와르르, 카카오가 문제다. 지금 난리에 난리요. 카카오페이, 카뱅 모두 급락. 네이버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관점을 보시면은 이번에도 욕은 카카오가 먹는 거고, 이번에도 모든 어그로의 그 슈퍼탱커는 범수형이다. 네이버 주주는 웃습니다. 예, 일단은 이 동네가 기사에 나왔다시피 뭐냐 그러면은 여기 금융위에서 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 송금 기능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해요. 이미 우리는 이거를 그 간편 송금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부분은 그 실명제를 도입을 하고 난 뒤에 1회 송금 한도를 올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능합니다. 그지? 왜냐면 송금 한도 올려주는 대신에 너네 일대 개인정보 넣어라. 개인정보 없으면은 한 번 송금에 뭐 2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생각하냐 그러면은 다른 거보다 못 쓴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게 그 당근도 주겠죠. 아니 너네 이제 개인정보를 넣어라. 개인정보를 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개인정보랑 그 한도를 바꾸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자. 1회 2차 한도를 올리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카카오페이 주가만 놓고 봤을 때 1회 한도가 1000만원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로 이제 대량 송금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그런 걸로 뭐 기관에서 매수로 뭐 쪼아 올릴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꿈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요런 것들을 보실 때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카카오는 왜 욕을 처먹는가, 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은 이 기업의 그룹주를 안 건들게 되던가, 아니면은 근데 조금 어떤 이런 건들 때의 투자 관점이 되게 단기로 좁아지겠죠. 카카오는 되게 단기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왜냐, 많이 떨어지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근데 그게 다야.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에서 카드 막힌 사람들 마지막 결제가 카카오페이 있던데. 게임주들 어떡하냐. 그네, 카카오페이는 송금이니까. 오호. 월 한도 다 막히면은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해요? NC 어떡하누? 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아마 개인정보를 이제는 다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무엇?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이 나옴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는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건 아니다. 언젠가는 터질 거였고 뭐 터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다 이거지. 논리적으로.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괜찮냐? 괜찮겠냐? 어쨌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보기 좀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또 쳐봤네요. 핀테크 규제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